안녕하세요. 엄브렐라 리서치 데니입니다. 데니의 주말 인사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22일이고요. 네, 23일자 용 아이디어 말씀드릴게요. 일단 결론은 단기 반등은 가능한 구간이지만 결국 짧은 반등일 것이다. 라는 얘기죠.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바라는 거는 피벗이지만 현실 가능성은 많이 떨어지는 거 알면서도 저희가 이제 이거를 바라고 있는 거는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죠. 사실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2023년이 진짜 코로나 같은 어떤 짧은 하락보다는 긴 스물스물 내려오는 이런 하락이 투자자한테는 굉장히 힘든 구간입니다. 네, 그래서 데니의 최근 업데이트 말씀드리면 EM텍 진 시스템 투자 노트 올렸고요.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키워드에 이제 부동산 리스크가 하나 더 추가됐죠. 세상에 경기 침체 반영, 금리, CPI 지표, CDS 급등 요거는 이제 좀 사라졌죠. 미국 부동산 조정, 수요 둔화, 여기서 더 안 좋을 게 나올 게 있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는 이제 아무래도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조그만 호재여도 오를 수 있고 누적된 악재에 대해서 악재는 어느 정도 상단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만큼 빠진 다음에 이 정도의 반등 정도 와리가리 요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벗이 궁극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연말까지 피벗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환호하는 거는 이제 영국도 어느 정도 리스크가 끝났다기 보다는 이제는 더 이상의 이상한 코멘트는 없다 요렇게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면 파운드화도 어느 정도 계속 빠지다가 이제 반등이 조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저희가 바라볼 건 다시 미국밖에 없다라는 건데 미국 블랙아웃 기간에 이제 금리 피벗 기대감이 요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대감이 아니고 주식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기대감입니다. 네, 11월 1일부터 2일날 FOMC가 있기 때문에 FOMC 끝날 때까지는 일단 연준 인사들의 공식 발언은 이제 제한되는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그래서 22일부터 오늘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호키시하게 때려잡아야 된다. 특히 비둘기파였던 블러드 총재가 호키시한 코멘트를 하는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무섭죠. 이제 그런 내용들은 한동안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제 FOMC 대비해서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동안 눌려있던 거에 대한 어떤 쇼커버들이 이제 혼재되면서 오를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수를 따라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종목들이. 그래서 이제 올라도 힘들고 빠져도 힘든 국면이 이제 이런 하락장에서의 기술적 반등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GBP 얘기 말고 엔화도 이제 피크아웃하고 좀 꺾였죠.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중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중기적으로는 달러 강세는 계속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추세는 변화가 없다는 점 이런 게 이제 상단 제한. 하지만 저희가 지금 지하 10층에 있다라고 치면 일단 1, 2층이라도 올라가면 그거라도 어떻게든 좀 발을 건져보는. 네. 근데 이게 좀 쉽지 않죠. 주식을 30을 들고 있다가 100까지 늘린 다음에 10% 먹고 다 파는 이런 전략들이 사실 헤지펀드 매니저 아니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추가로 얘기 나온 거는 이제 부동산 리스크가 이제 금리 인상하면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사실 주택 가격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원인용 장관께서 이제 40% 올란 다음에 이제 8% 빠졌는데 왜 그러냐 그러는데 이게 이제 사회 마음이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100에서 40% 올라서 140이 됐는데 8%가 빠지면은 11억 그러니까 100억짜리 건물이 이제 11억이 빠지게 되는 국면이니까 제가 많이 손해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먹은 사람들은 항상
최고점이 장기 투자 원금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PF 리스크가 증가하는데 과연 이게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냐? 정부가 50조를 편성한다고 해서 이게 다 해결될 거냐?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제 단기 센트는 정부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반영을 할 건데, 일단 그 가계부채 원리금 부담이 계속되는 거죠. 이제 부동산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그러면은 이제 평가이익, 예를 들어서 10억의 아파트를 샀는데 이제 14억이 된 사람들은 플러스 4억만큼의 이제 가처분 소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갔는데, 뭐 이거를 감안해서 이미 썼단 말이죠. 뭐 차도 사고 뭐 리모델링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갑자기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선다면,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9억까지 이제 빠질 가능성은 없겠지만 뭐 이렇게 빠져버린다, 내가 산 가격을 넘어서 빠져버린다, 이러면 이제 이자 비용하고 이제 바로 팔아야 되냐 로스커트 해야 되냐 이런 고민 때문에 굉장히 심적 압박감이 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거죠. 실제로 가처분 소득이 줄고 그 다음에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백화점에 가보면 뭐 백화점 뭐 실적 좋아요, 뭐 소비 트렌드 아직도 좋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소비주들이 저퍼주들이 계속 있는 거, 이제 B2C 같은 경우 저퍼주가 계속 남아 주가가 별로 안 좋은 것들은 이제 내년에 소비가 더 빠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리오프닝도 빨도 있었고 하니까 내년도에 안 좋게 보면 결국에 3분기 실적이 잘 나와도 내년도 주가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항상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런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증권사, 건설사까지 자금 확보가 비상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 PF 뭐 이런 관련해가지고 이제 만기를 좀 보면 10월 달에, 이번 달에 6조, 뭐 얼마 안 남았죠. 23일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10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장 피해보는 이쪽 종목들이 이제 지난주부터 이미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 아이디어를 또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에 다시 또 이게 부각되면 또 반등했다 또 빠져요. 또 빠질 때는 어떻게 보면 숏 아이디어로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빠진 이제 롯데케미칼, 그 다음에 증권사 중에서는 이제 한국금융지주 이런 쪽들이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뭐 단기에는 쇼커버 정도가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에 큰 흐름에서 제가 이제 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뒷부분에 있는데, 큰 흐름에서는 대세를 걸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모든 발단이 어디서 나왔냐, 이제 레고랜드에서 나왔죠. 레고랜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보증한 ABCP, 이제 기업이 발행한 ABCP를 보증 안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오늘 뉴스가 났습니다. 정부가 이제 요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무조건 개런티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불안감을 떨칠 수 없지만 그래도 정부가 나섰다는 거에 안도의 한숨을 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어떨까요? 뭐 이거 정부가 보장준다니까 뭐 금리 올라도 뭐 끝까지 버티지 뭐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야 이제부터라도 야 이런 건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개별 건마다 좀 분석 좀 해봐. 제가 군인공제에 있을 때 바로 옆에 채권팀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으면 거의 집에 못 가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보유 포트폴리오를 하나씩 또 점검을 합니다. 점검해서 조금이라도 리스크 있는 거는 그냥 시장가로 팔던가, 조금 손실 보더라도 이제 좀 파는 그런 전략들이 채권 매니저들이 결국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단기 센티멘트는 정부가 바꿀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금리가 미국 따라서 계속 올라간다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정책이 회사채 기여범위 매입 프로그램을 기존 8조에서 16조로 8조, 2배로 확대하겠다. 회사채 관련해서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저는 고정 변수가, 금리가 고정이면은 이런 정책들이 약발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간다고 하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 기조입니다. 저희가 미국이 50bp 하든 75bp 하든 100bp 하든 영향을 안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정부만 그냥 의지만 있으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연말까지 인상하는 기조에서 이게 50bp든 75bp든 무조건 한국은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 깨지게 되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가 이제 대응을 하겠지만 시장 자체의 위축은 막지 못할 거라는 게 이제 그거죠. 이제 ABCP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시장 가격이. 이 시장 가격이 벌써부터 반영 안 되고 많이 빠졌을 겁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채권의 가격은 빠지거든요. 이 채권의 가격이 빠지는 게 도대체 금리 올라서 빠지는 건지 아니면 얘네가 어떤 크레딧 리스크에 노출이 돼서 빠지는 건지 다 점검을 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자금 시장 새로 발행할 때 누가 지금 자금을 찍겠습니까? 금리가 아주 높지 않으면은 찍지 않을 거래요. 가져가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둔촌주공 사업비 7천억 조달 실패 얘기가 나왔고, 이제 요게 의미하는 바는 이제 뭐 요게 주택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결국 주택이라는 거는 분양이 돼야 판매가 되고, 판매가 돼야 이제 분양가가 되고, 분양가가 결국엔 건설사의 매출이 되는 거겠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어찌됐든 건설사에는 수입이 되게 됩니다. 근데 금리 인상 기조에서 수요가 둔화돼. 지금 왜냐하면 주택이 이렇게 빠지는데 이거를 지금 밑바닥을 사고 싶을까요? 아마 제가 볼 때 내년 상반기에 다 사고 싶을 겁니다. 왜냐면 연말이면 피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단계에서 거래가 별로 안 이루어지니까 주식처럼 호가가 없는데, 매수 호가가 없는데 매도자가 그냥 밀면 호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 주택가격 하락 사이클에서 분양이 잘 되냐? 될 리가 없죠. 뭐 미달라고 이러겠죠. 과거에도 미달라고 이럴 때 사면은 무조건 먹긴 먹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계속 고민하는 거는 이제 미국이 13년의 자산 버블을 깨트리는데 과연 한국이 미국이 2년 동안 조정이 나온다. 그럼 한국이 얼마나 조정이 나올까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펀더멘탈은 지금 야금야금 깨지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 증시랑 코스피 비교, 이게 같은 유동성일 때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렇게 오른다. 좀 지우고 할게요. 오랜만에 좀 낮잠을 잤더니 좀 체력이 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 하품 쭉쭉 해야 될 시간인데, 미국이 이제 13년 동안 이렇게 올랐어요. 네, 12년, 13년. 그런데 한국이 같이 올랐나요? 아니죠. 결국엔 작년 2, 3년 코로나 빼고는, 그러니까 유동성 빼고는 한국이 제자리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거의 2100입니다. 지금 2200. 2200이면 물론 그 박스피 예전에 상단이었겠지만 어찌됐든 미국이 이렇게 조정을 보일 때 과연 한국도 조정을 보이겠죠. 조정이 보이는데 과연 미국이 다시 리바운드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국은 경제가 괜찮냐 이거죠. 기업들은 괜찮냐 이거죠. 돈이 위축되는 속도가 미국보다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럼 기울기가 이렇게 미국처럼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게 주식 투자자한테 의미하는 거는, 만약 미국이 3% 올랐다. 한국은 1.5%만 반등 나와도 굉장히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방망이를 결국 짧게 가져가야 된다. 라는, 방망이 짧게 잡고 이제 번트랑 1루타 치듯이 이렇게 해야 된다. 예전처럼 10배짜리 장투 이런 거 하면은 이제 걔 사시고 한 3년 뒤에 열어보세요. 그러면 올라있을 겁니다. 계속 말씀드린 연금의 이제 포트폴리오 수익률 왜 악화되는지 이제 지지난주 계속 말씀드렸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전술집이라고 하죠. 네. 연기금에서 이제 아웃소싱 매니저들 쭉 모았다고 금요일날 소문이 퍼졌는데, 큰 의미는 없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연기금 집행 제가 이제 나오기 힘들다. 왜냐면 지금 집행하는 건 그냥 총알바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자금 집행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냐? 주식을 그냥 반등했다 빠지고 이러면은 그냥 쉬자. 네. 그냥 조금 하자. 트레이딩해서 그냥 점심값 벌자. 요 정도. 그 다음에 매주 당일날 좋은 뉴스를 가지고 빠르게 트레이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 케미칼이 미국에 투자하겠다. 수주를 받았다. 그럼 그쪽 밸류체인에 쭉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빼고는 사고 싶은 게 없는 거죠. 지금 투자자들한테. 그래서 최근에 뉴스 나온 거는 이제 SDI가 좀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100주 정도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파우치 각형 50조, 요게 이제 블룸버그 뉴스에 나왔고, 이제 시장에서 잠깐 도는 테슬라 얘기보다는, 일단 왜냐면 테슬라가 SDI한테 줄까 하면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단 파나소닉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두 개 다
다 가지고 있는데 굳이 뭐 벤더를 늘릴 필요가 가격이 좋지 않다면 그럼 삼성 SDI가 가격을 과연 싸게 팔 거냐? 삼성 SDI가 여태까지 시장 점유율이 잃어버린 거는 수익성 위주로 우리는 돈을 벌고 있겠다. 언젠가는 저거 OEM들한테 당할 거다 이러는데 OEM들이 이제 늦게 행동하면서 이제 최근에 행동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여기저기 이제 나중에는 이제 벤더 다변화 한 다음에 이제 CR 매기고 후려치기 하고 양쪽 경쟁시키고 하겠죠. 근데 이제 그 시간까지는 뭐 1, 2년 최소한 1, 2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삼성 SDI가 이제 투자 변화가 기조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제 과거 이제 LG ES랑 이제 SDI랑 시장 점유율이 비슷했는데 LG ES는 오르고 SDI는 빠졌어요. 왜냐하면 여기 수익성, 여기는 시장 점유율. 근데 시장 점유율이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많이 올라갔는데 수익성이 뭐 괜찮아졌네요. 이거 좀 약간 저는 의심되긴 하는데 나중에 까보면 막 손실을 숨겨놓고 뭐 어찌됐든 지금은 LGES가 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를 우리도 시장 점유율로 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향 수주썰입니다. 요거에 사실은 의미가 없진 않죠. 왜냐하면 그동안 투자자들은 LG ES 뭐 저도 A 프로 좋아하긴 합니다만 LG ES 밸류 체인에 이제 많이 들어가 있죠. 네, 거의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조금씩 펀드들도. SDI 향은 뭐 그냥 트레이딩, 박스권 트레이딩 정도 했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SDI가 어떤 전략을 쓰냐, 여기서 더 어떤 코멘트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이쪽 기대감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많이 눌려 있었던, 상대적으로 눌려 있었던 에코프로 PM, 신흥 SEC, 상신 EDP, WCP, SDI 뭐 이런 애들이 이제 금요일날 올랐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뭐 시장 반등 나오면 뭐 같이 갈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시장이 빠져도 변화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 진출 등 적극적인 확대 노력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제가 업데이트한 거는 이제 세부적인 자료는 올려드렸고 3분기 대비 4분기 QOQ 실적이 올라가는 기업은 원준 작년 4분기에도 실적이 좋았죠. 그 다음에 레이, 네, 원준이 2분기 때 실적 안 좋고 이제 무중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많이 빠져서 눌려 있는데 결국에는 뭐 미국 투자하고 이러면은 뭐 이쪽도 같이 따라가는 거죠. 레이도 보면은 3분기 대비해서 4분기 실적이 더 좋아지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실적 베이스로 가는 거 아니면 물론 꼭 뭐 율촌화학이나 동원화학처럼 아예 꿈을 가지고 지금은 베팅이 좀 많이 필요한 이런 업체들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관련 내용은 다 어플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다음 반도체는 이제 뭐 기관이 계속 파는 거 보니까 결국엔 PBR 0.9배 한 배 그냥 박스권 트레이딩 하겠다. 박스 하단에서 사고 상단에서 파는 외국인들은 계속 이제 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죠. 기관이 하도 때려 파니까. 그래서 SDI 수급을 보면 이제 기관들이 많이 언더웨이트 해놨죠. 사실 최근 6월달보다 그 다음에 작년 올 초보다는 그래도 뉴트럴 정도 되네요. 근데 상호펀드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많이 샀고 연기금의 매도, 그다음 투신의 매도가 거셌지만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다라는 점.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올랐던 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여기서 WCP, SK IT는 이제 에제는 솔루션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 따로 들어가는 애들 뭐 요런 애들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죠. 이제 포스코케미칼 먼저 올랐죠. 그 다음에 여기 양극재는 에코프로 PM 네 있는데 포캠 쪽 관련해서는 어차피 다 익스포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원준이겠죠. 네. 원준이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안 하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 쪽하고 SK 이쪽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벤더 등록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좀 재밌는 차트라서 가지고 왔는데 이제 Private Net Purchase of US Bond and Equity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들은 과연 뭘 사고 있을까? 외국인들이 보면 미국채만 겁나 사고 있어요. 미국채를 겁나 사고 있다. 주식은 패고 있다. 물론 뭐 미국의 해외 투자 비중이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뭐
뭐 그래도 이제 뭐 비중이 예전보다 낮진 않겠죠. 예. 다들 미국 주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주식은 계속 팔고 있고 채권은 사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 금리가 올라갔을 때 채권 가격이 싸지니까 이제 저가 매수로 볼 수 있겠죠. 채권에 대한 저가 매수. 이거는 무조건 달러가 나중에 이기고 채권을 갖고 있으면 지금 상태에서 무조건 유리하다. 이런 전략인 거고 주식은 잘 모르겠으니까 계속 팔자. 그러니까 뭐 나스닥 같은 것도 이제 반등 나와봤자 10% 미만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선호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나 이런 것도 힘이 없죠 요즘에는. 신용 잔고를 보면은 지난주 대비해서 4천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물론 신용 잔고가 안 좋아지면 또 금방 올라가요. 예. 사고적인 거라서 그냥 질질 흐르고 있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아까 레이랑 원주는 가볍게 말씀드렸고 뭐 이임특도 오늘 과거에 미팅했던 내용들 좀 올렸습니다. 관심 제가 보고 있는 이제 관심 종목들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게 꼭 오른다 내린다를 떠나서 팩트 체크를 하시고 비중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점 대비 하락률 퀀트 데이터들을 쭉 볼까요? 아까 RSI 내용들을 잘 안 썼는데 뒤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피 코스닥은 이제 3개월 내에 이제 3개월 신고가 대비해서는 이제 한 1%씩 빠졌다. 근데 상승했다. 하지만 체감은 지난주 대비해서 괜찮았는데 왜 그럴까라는 고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대비 아웃퍼폼 미국이 전환됐다. 이거는 이제 요거 부분인데 요거 계속 마이너스권이었어요. 미국이 계속 부진하다가 이번에 미국이 한국을 고점 대비 하락률로는 지금 이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미국 대비 언더퍼폼 구간으로 진입되기 때문에 이제 미국보다는 이제 한국이 조금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뭐 매주 바뀌기 때문에 뭐 이게 확실하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일단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면은 다우지수가 좀 반등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스닥을 좀 많이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좀 보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달러 강세나 수요 둔화에 민감한 기술주들이 많기 때문에 다우가 오히려 퍼포먼스가 좋았다.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3개월 수익률은 한국 수익률이 부진하면서 러시아보다 낮은 수익률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네, 러시아 코스피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IT 하락이죠. 네, 호화마보다 무서운 1개월 수익률은 이제 상해 지수는 하락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이제 반등을 하면서 코스닥보다 더 위에 있어요. 하여튼 뭐 지수는 러시아한테 뒤졌고 코스닥은 필라델피아 반도체보다 1개월 수익률이 하락했고 하여튼 뭐 시장 분위기보다는 반등을 저희가 100%뭐 개런티 한다기보다는 이제 그때그때 움직이는 팀으로 매매를 잘해야 된다. 근데 매매를 잘 자신 없는 분들은 이제 안 하시는 게 낫죠. 그냥 지수를 사는 게 낫습니다. 지수. 네. 지수. 뭐 코덱스 레버리지 그 다음에 코스닥 레버리지 이제 코스닥 레버리지도 두 배짜리 있나요? 모르겠네요. 인버스가 두 배짜리 생겼죠. 네. 그래서 바닥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반도체와 바이오 상대 강도를 보면은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이제 단기 박스권에서 이제 이렇게 맞았죠. 그래서 요거 추세 지나갔을 때 SK 하이닉스 I told you 한번 말씀드렸던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근데 요 때문에 이제 뭐 차익 실현 구간이죠. 단기에는 뭐 내년까지 들고 가면 어떨까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고퍼스 관련해서 코스피 순매수를 좀 보면 지수는 많이 빠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유리한 게 종목은 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정말 진짜 널뛰기 하듯이. 근데 외국인이 선물 대형주 지수는 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국내 그 개인들이 고퍼스를 이렇게 10월달에 많이 산대요. 고퍼스 많이 사면 어떻게 된다? 지수는 반등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고퍼스 빠질 때 이제 지수도 같이 빠지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뭐 여전히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
이제 IT 위주로 사고 있고요. 주간으로 보면 코스닥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놨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은 코스닥이 좀 세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왜냐하면 선물이 뭐 그렇게 뭐 세진 않아요. 선물이 그냥 박스권에서 그냥 이렇게 머무르는 정도. 물론 뭐 여기서 뭐 이렇게만 가져도 땡큐 하겠지만 이거는 저희가 모르는 거죠. 추세는 없다 일단 봤을 때는. 네. 그 다음에 성장주 시크리컬 스프레드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그냥 카카오 네이버 여기서 뭐 더 슛을 치자 이렇게 하긴 좀 어렵겠죠. 그 다음에 외국인 순매수랑 개인 순매수랑 이제 삼성전자를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강한 구간이 딱 이렇게 9월 말부터 10월 13일인데 조금씩 다시 개인들이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팔면 또 삼성전자가 이렇게 조금 끔틀하는 모습인데 뭐 2단계에서는 그냥 뭐 조금씩 분할로 매수해서 들고 가는 게 어떨까 생각입니다. 뭐 연말에 잘 움직이는 걸 봐야죠. 일단 발가락은 걸쳐놔야 되니까요. 원달러 환율 상승세 계속 지속하고 있고 이제 환율이 문제죠. 이제 뭐 근데 이제 둔감해졌죠. 환율 뭐 저점 뭐 막 저점 대비 얼마 올랐다고 해도 이제 감흥이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모르겠다 일단 쓰자. 돈 없을 때까지 쓰자. 소비가 막 나오고 있죠. 달러 인덱스 소폭 조정세 나왔지만 큰 추세는 변화가 없습니다. 엔화도 150 이후에서 소폭 조정세가 나왔죠. 이걸 좀 보면 달러 역시 추세에 변화 없죠. 네. 큰 그림에서는 많이 오를 수는 없다. 이제 150 딱 치고 이제 엔화 이렇게 빠지니까 이제 희망 고문 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빠져주면 뭐 단기로는 좀 오를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연말 올해 미국이 지향하고 있는 4.5% 요게 이제 4.5, 4.2까지 올랐습니다. 10년물이 10년물에 4.5.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거의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지수랑.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지금 동조화돼 있잖아요. 괴리가 이제 X자로 될 때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파는데 지수는 올랐다. 그러면 이제 좀 빠지겠구나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의 여기서는 이 구간에서는 아이디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냥 외국인들 마음, 장중에 움직이는 거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지수 방어용으로 그러면 뭘 쓰고 있냐? 바이오를 순매수하고 있죠. 바이오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셀트리온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는 이유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올라가는 때는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RSI 모델이 좀 제가 제일 이제 좀 비중을 세게 늘리자 뭐 이런 아이디어를 못 드리는 이유가 지금 바이 시그널은 이제 다 빠졌어요.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코스피 200 기준으로 지난주에 1%밖에 안 올랐는데 57까지 올라왔거든요. 물론 뭐 여기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뭐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바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가냐는 사후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 지수가 별로 못 오른 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RSI가 높다. 그러니까 완전 바텀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여기에 빠지면 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경우에도 이제 50.5까지 올라왔어요. 저희 마음속에서는 지금 막 계속 두들겨 맞은 느낌인데 어찌됐든 RSI는 저렇게 나왔다는 거는 결국엔 이렇게 100% 바닥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일단 요 부분은 정성적인 판단으로 어느 정도 프라이싱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희망 고문으로 여차여차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관련된 내용은 드렸는데 뭐 뚜렷한 건 없어요. 결국엔 보고 대응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일단 뭐 지금 제가 원래 말씀드렸던 뭐 오프라인 세미나나 이런 것들 아직 다 진행을 장이 안 좋아서 못 하고 있고 업체들 이제 탐방 하나하나씩 다니면서 꾸준하게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엄브렐라 리서치의 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